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용돈 5천 원이면 충분해. 노인네가 돈 쓸 데가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죠. 제 앞에 놓인 5천 원 지폐 한 장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째였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줄지 두고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경고였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너희 친정에선 이렇게 밥도 못하냐? 청소를 이따위로 해?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인데? 옷은 또 왜 이렇게 입고 다녀? 우리 집 며느리가 꼴값이 뭐야?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에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더군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좀 더 잘해드려.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 친정에서 보내주신 선물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 이 집에 들어온 건 다 내 거야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는 제게 한 달 용돈으로 5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제 나이 36인데 말이죠. 5천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게 받아.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 꽉 잡아. 바닥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시어머니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과거가 어땠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도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거든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던 12년 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제법 넉넉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교사셨죠.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딸아,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면 고생할 거야. 다시 생각해 보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가난해도 성실했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희가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어요. 시어머니가 돈 없는데 뭘 크게 해라며 반대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혼자 두기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효자인 남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다니. 시어머니가 제가 듣는 앞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럭저럭 웃어주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연기였다는 걸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약하게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지옥 같은 시댁살이가 시작됐죠.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밥에 간이 안 맞네. 청소 좀 제대로 해라. 빨래가 왜 이렇게 구겨졌어? 같은 잔소리였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너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봄꽃이 피어나던 결혼 2년 차,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했다고? 돈은 누가 대?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축하는커녕 돈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 낳으면 안 돼.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알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임신 기간 내내 계속됐어요. 입덧으로 괴로워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임신했다고 일 안 하려고? 우리 때는 밭에서 애 낳았어. 저는 토하면서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배가 아파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어? 쓸데없이 돈 쓰게 만들어.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딸을 낳았어요.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죠. 이제 우리 인생 끝났네. 딸을 낳다니.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셔서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없었어요. 그저 실망스럽다는 표정만 가득하셨죠.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품의 딸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더 가혹해졌습니다. 애 낳았다고 쉬려고 하냐며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내가 왜 네 자식을 돌봐줘야 해? 내가 낳았으면 내가 키워.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바빴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곤 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만난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딸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저는 정말 많이 야위었나 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결혼 5년 차, 저희 부부에게 두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딸만 또 낳으면 너 쫓아낼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정말 쫓겨나면 어떡하나 싶었죠. 다행히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자식을 낳았네. 첫째 딸과 둘째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면서 아들은 귀하게 대하셨죠. 5살 된 딸이 할머니, 저도 안아주세요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필요 없어. 꺼져. 어린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딸도 손주인데 당신이 아들을 빨리 낳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한 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처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하셨고 저는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줄게.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들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제 옷은 낡아도 새로 살 수 없었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했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집부려서 시집 온 거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사정을 아시고 몰래 용돈을 주시곤 했어요. 딸아, 이거라도 받아서 내 필요한 거 샀어. 엄마,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방을 뒤지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내 친정에서 돈 받은 거 내놔. 이 집에서 생긴 돈은 다 내 거야. 그건 제가 쓸 돈인데요. 뭐, 감히 내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뜨겁던 결혼 7년 차, 제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친정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딸아,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무리했나 봐. 아빠 괜찮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간암 사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진단이었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친정에서 간호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안 돼. 집안일은 누가 해? 시댁이 우선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넌 여기서 일이나 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친정에 있게 해줘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집안일이 먼저야. 내 동생들이 있잖아. 오빠들도 일이 있어서 바빠. 제가 가야 해.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주일간 아버지 간호를 하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생인가 싶었죠. 사랑하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는 지옥 같은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요. 딸아, 힘들면 이혼해. 그 집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더 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아버지는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떠나시자 세상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맞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그럼 유산은 얼마나 받았어? 다 내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유산을 요구하다니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산 같은 거 없어요.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꽤 큰 금액을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던 결혼 8년 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딸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는 유언과 함께요. 저는 그 돈을 비밀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알 수 없게요. 그리고 몰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회계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새벽, 저는 조금씩 공부했죠. 왜 그랬냐고요? 언젠가 이 집을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요즘 뭐해? 맨날 밤늦게까지 안 자고.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도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1년을 공부한 끝에 저는 회계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몰래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셔도 됩니다. 작은 회계 사무실이었지만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어머니, 저 일자리를 구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일을 하겠다고? 집안일은 누가 해? 출근 전에 다 하고 갈게요. 퇴근하고도 할게요. 안 돼.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난 일할 거야.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결국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또 집안일을 했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번 돈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버는 돈까지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월급 다 내놔. 내가 번 돈도 이 집 돈이야. 안 돼요.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뭐,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시어머니와 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같이 싸웠어요. 남편은 당연히 어머니 편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게 한 달 용돈으로 5,000원을 주셨습니다.
한 달 용돈 5천 원이면 충분해. 노인네가 돈 쓸 데가 뭐가 있어? 제가 노인이라고요? 36살인데요. 시어머니의 모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 꽉 잡아. 바닥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한겨울 눈이 내리던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사장님은 제 일 처리 능력을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네, 혹시 더 큰 프로젝트 맡아볼 생각 없나? 급여도 대폭 올려줄 수 있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회사는 큰 수익을 올렸고 제 월급은 3배로 뛰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사장님의 칭찬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서는 8년간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잘났다고 승진했어? 건방지게. 그 돈 다 내놓으라고. 이번엔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번 돈이에요. 저는 더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격분하셨죠. 남편에게 이르셨고 남편은 저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대들어?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난 당신 아내야.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 날 8년간 학대한 걸 감사하라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혼해 라고 소리치셨어요. 집안은 난장판이었죠. 다음 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라고요. 그리고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혼보다는 별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권리, 재산 분할, 양육권 등등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친정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나 시댁 나갈 거야. 딸아, 정말?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집을 얻을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눈물이었죠. 이른 봄 새싹이 돋아나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나갈게요. 아이들과 함께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콧방귀를 뀌시며 말씀하셨죠. 나간다고? 어디로 나가? 당장 내쫓아 줄까?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고 아이들 전학 준비도 마쳤어요. 새 직장도 구해뒀죠.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서 저를 원했거든요. 뭐, 감히 이 집을 나가? 내가 무슨 돈으로 살아?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일푼인 줄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고 제가 직접 번 돈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나가지 마.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8년간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그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가 어딨어? 이미 다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남편은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죠.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는 제 짐을 뒤지시려 했습니다. 내 집에서 가져가는 물건이 뭔지 확인해야겠어. 제 물건만 가져갑니다. 어머니 물건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거짓말. 너 우리 집 돈 훔쳐간 거 알아?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 돈을 훔쳤죠? 증거 있으세요? 저는 제 돈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내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제가 일해서 번 돈, 그리고 제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아신 거예요. 그 돈, 얼마나 되는데? 어머니가 알 필요 없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짐을 다 싸서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너 같은 년 누가 거들떠보겠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머니는 안 와? 응, 할머니는 안 와.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꽃이 만발하던 봄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셋만의 아늑한 공간이 생겼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예쁜 벽지를 발랐고 거실에는 햇살이 잘 드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절대 뛰어다닐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 안에서 뛰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새 직장도 좋았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상사는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급여도 전 직장보다 2배나 많았죠. 처음으로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다시 돌아와. 제발.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그건 너무 늦었어. 8년이나 늦었어. 남편의 전화는 계속됐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인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당당해진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안 갈게. 어머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응.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걱정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걱정해 주신 적이 없는데요. 며칠 후
친정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아, 내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 뭐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난리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신다던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요? 엄마, 걱정 마. 나는 내 돈으로 나온 거야. 시댁돈은 한 푼도 안 가져갔어. 그래도 조심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경찰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실례지만 신고가 들어와서요. 남편분과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집안 돈을 훔쳐서 나갔다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모두 제 것이에요. 제 친정 아버지 유산과 제가 일해서 번 돈이죠. 저는 침착하게 통장 사본과 유산 증명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제 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시어머니일 줄 몰랐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년아, 내 돈 내놔. 시어머니는 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하셨어요. 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 집이에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뭐, 내 집? 그 돈으로 산 집이잖아. 내 돈이야. 그건 제 친정 아버지 돈이에요. 어머니 돈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출동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내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잡아가세요. 아닙니다. 제 돈으로 나온 겁니다. 이미 한 번 조사받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설득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타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경찰까지 부르다니. 당신 어머니가 먼저 제 집에 쳐들어오셨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야. 이해 좀 해줘. 이해? 8년간 나를 괴롭힌 건 이해 안 해도 돼?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우리 이혼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온 건 처음이었죠. 여보, 우리 진짜 이혼해야 해?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시어머니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서 독립할 수 있어? 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수 있어? 그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이 사람은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혼 서류 보낼게. 여보.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네 집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게 할 순 없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거야? 응. 미안해. 괜찮아, 엄마. 아빠네 집은 무서웠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봤어.
8살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또 한 번 승진했어요.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상당히 올랐죠. 아이들과 저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내 방이 2개나 있어. 딸아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방을 갖게 되어 신이 났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성공하면 회사도 저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회사는 전례 없는 수익을 올렸고 저는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급여는 시댁에 있을 때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예요. 사장님의 칭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능력을 이렇게 인정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들었어. 임원이 됐다며?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왜 전화했어? 사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가난할 땐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그건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 나는 이미 용서할 마음이 없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 시한부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이라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건 안 됐네.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정말 냉정하구나. 냉정한 건 당신들이야.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보고 싶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외면해야 할까요? 친정 어머니께 상의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용서를 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딸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란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시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마침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어요. 8년간의 악몽, 그리고 그 후에 자유로운 1년. 많은 일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에 그 강인하고 무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저 한 명의 노인이 거기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정말 와줬구나.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울며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이분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제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시댁살이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보다 행복한 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뚤어진 생각인가요?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분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제 마음에 남는 건 원망뿐이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손이 참 차가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병실을 나와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머니를 찾아와 줘서. 이게 마지막이야.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알아.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만 그렇다고 후회는 없었어요.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 아빠랑 헤어진 거? 아니, 전혀.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이제 할머니한테 혼날 일도 없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든 당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